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냉정한 건지 저는 아예 가늠도 안 가요. 안녕하세요.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구대희 연중관장입니다. 또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긴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이제 그 정찬성 선수 대 볼커nov스키 선수. 네. 경기가 일단은 패배를 했죠. 네, 패배했죠.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아쉬운 패배라기보다는 뭔가 조금은 이제 경기가 약간 좀 일방적인 경기가 좀 펼쳐지기는 했는데. 네, 그렇죠. 일단 경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그래도 하기는 해봐야 되니까. 네. 어떻게 보셨나요, 형은? 조금 이제 안타깝죠. 조금 이제 이게 뭐 어떤 걸 준비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전략이 좀 완벽한 느낌이 있었고, 그치. 이제 볼카nov스키가 이제 오른쪽 왼쪽 스위치하고 킥 밑밥 깔면서 너무 좋은 이렇게 잽이나 투 간결한 펀치들을 쌓아 나가면서 그게 조금씩 이렇게 먹어 들어가지 않았나. 맞아요. 네. 그리고 분명히 에디 차 코치님을 비롯해서 파이트레디 코치진이 분명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볼카nov스키가 사실 원래 하던 대로 한 경기잖아요. 항상 이제 상대방을 속여주고 스탠스 바꿔주고 인사이드 레그킥 차고 뭐 약간 뭐 반박자 빠른 뭐 앞손 잽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공격, 원래 펼치던 공격이었는데, 그래도 경기가 안 풀렸다라는 것은 실제로 싸워봤을 때 그 느낌은 뭔가 이 준비했던 것과는 확 다른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요.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싸워보면은 또 이게 이 정도였어? 그런가 봐요. 이 정도였어? 얘가 이렇게 빨랐어? 여기에서 오는 또 그 흔들림이 있거든요. 멘탈에서의 좀 흔들림이. 그리고 저는 요번에 이런 좀 전략의 부재라기보다도 볼카nov스키의 앞손 잽에 반응을 못하는 그 정찬성 선수를 보고 요건 신체적인 그 능력 부분에서도 전략이 아닌 신체적인 그런 반응 속도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볼카nov스키가 조금 많이 앞선 모습을 보여줘서 전략은 둘째치고 뭔가 볼카nov스키의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파이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기가 말리면서 일방적으로 좀 그렇게 끝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전략적인 부분보다도. 좀 이제 리치적인 이제 이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깨버리더라고. 그 짧은 볼카nov스키가.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과했던 게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가 짧은 선수한테, 작은 선수한테 강하다.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항상 했었잖아요. 그치.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.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게 볼카nov스키는 항상 자기보다 큰 선수랑만 왜냐면 이제 체급에서 좀 작은 편이니까 항상 큰 선수랑만 싸웠었고 큰 선수를 또 다 이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진짜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찬성 선수가 뭐 이제 안타깝게 패배를 하는 경기다. 좀 이렇게 너무 챔피언의 노련미가 보였어요. 날카롭게 뻗어주다가 이제 정찬 선수가 조금 이게 싸우려고 준비 모드로 넘어가려고 할 때쯤에 태클 한 번씩 딱 해서 끊어주고 요런 좀 정말 너무 잘 풀어 나가더라고. 그렇죠. 그리고 막 분명히 또 이제 정찬성 선수 이 경기를 보신 팬 여러분들이 왜 레슬링은 사용하지 않았냐, 뭐 1라운드부터 왜 막 들이대지 않았느냐, 약간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을 많이 좀 댓글을 좀 많이 달고 있는데, 제가 볼 땐 레슬링도 사용을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까다롭게 움직여서 이 레슬링을 시도할 정도의 그 타이밍 자체가 좀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. 데니게전을 보면은 위아래로 엄청 태클도 잘 섞어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데니게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앞뒤 움직임이라던가 이 정말 무슨 귀신이랑 싸우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왜냐면 우리가 딱 시청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도 놀라운 움직임이잖아요. 근데 그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에서는 진짜 이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. 그런가 봐요. 생각보다,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고
갑자기 막 잽 같은 경우에도 막 갑자기 막 나와버리고 막 맞아버리고 막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. 맞아. 그래서 좀 이렇게 맞추고 거리를 좀 잡아야 사실 뭐 위아래 하든 태클을 하든 다른 생각을 하는데 맞아. 그 거리 뭐야. 자체를 못 잡았어. 애초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닿는 거리라던가 막 앞손이 뭐 하나 둘 건드려져야 이게 뒷손이 나가는 거고 건드려줘야 되는데. 건드려져야 태클이 나오는 거고 이 상대방의 공격을 흘려야 카운터 태클이 나가는 거고 타이밍 태클이 나가는 건데 애초에 이 위에서 뭔가 이 타격전 상황에서 너무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뭐 거리감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레슬링 전략이 좀 안 나온 것 같고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를 좀 못 하겠는 게 정찬성 선수가 준비했던 거를 그래도 다 하려고 했던 게 보였거든요 경기에서. 근데 이거는 볼카nov스키가 너무 잘해서 너무 컴퓨터처럼 너무 잘해서 솔직히 아쉬운 부분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? 저희보다 타이틀리드 코치진이 그러게. 더 아쉽고 뭔가 더 볼카nov스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전략도 훨씬 더 잘 짰겠지. 당연히 잘 짰겠지. 근데 이거는 진짜로 볼카nov스키가 너무 잘한 경기여서 정찬성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오늘 타이틀전에서 싸웠다라고 해도 분명히 이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또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볼카nov스키 선수가 그 정도의 모습이었어요. 그러게요. 정말 빈틈이 없는 진짜 컴퓨터 같은 느낌이 많네. 너무 컴퓨터 같은 모습. 딱 잘 짜여진 격투 머신 같은 느낌으로 그냥 자기 할 것만 탁탁탁 해버리더라고. 아니 정찬성 선수가 3라운드쯤에는 이제 브라울러의 모습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태클 치는 거 보셨죠? 감정이 없어.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충분히 때려서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거기에서 태클을 치면서 흐름을 끊어버리잖아. 굳이 거기서. 그러니까 진짜 요거는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냉정한 건지 저는 아예 가늠도 안 가요. 그냥 그런 패턴들이 그냥 입력이 돼 있나 봐. 이런 상황에서 태클하는 게 유리하다.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딱딱딱 있는 거야. 이 브라울러의 전략이 먹히려면 상대방도 같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. 맞아. 같이 뜨거워져서 맞아, 같이 맞아. 싸우다가 빈틈이 생기는 상대한테 이제 정타를 맞춰서 쓰러뜨리는 게 딱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인데 한 명이 너무 차가우니까 요거는 막 한 명이 너무 뜨거워도 뭐 소용이 없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린 거죠. 그렇죠. 아무튼 뭐 경기 얘기는 여기까지는 좀 하시고 그냥 안타깝습니다. 아쉽습니다. 그리고 뭐 지금 또 이제 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막 무슨 뭐 코치진 뭐 항상 지면은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. 뭐 코치진을 바꿔야 된다. 뭐 전략이 왜 변한 게 없냐, 왜 똑같냐, 뭐 이런 말들도 많고 또 이런 뭐 이런저런 좀 이게 막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뭐 격투기 선수로서 사실 패배했을 때 누구나 겪는 피할 수 없는 막풀이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정찬성 선수가 대한민국 격투계에서 가장 큰 업적을 맞아요. 가지고 세운 가장 상징적인 존재란 말이에요. 상징적인 존재잖아요. 근데 정찬성 선수가 욕을 먹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. 정찬성 선수처럼 훌륭한 격투기 선수가 사실 이 손에 꼽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. 그렇죠. 타이틀전이라는 걸 2번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. 오랜 기간 동안 UFC에서 살아남으면서 계속 싸우고 한국인 선수가 한국 선수가 대단한 업적이어서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. 맞아요. 또 뭐 은퇴나 이런 거 이렇게 시사하는 말을 또 했잖아요. 그쵸. 그 인터뷰도 또 화제가 됐고 근데 뭐 인터뷰에서 너무 막 그렇게 너무 풀죽은 모습으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냐 약간 뭐 무슨 이런 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수가 패배하고 나서 자기의 진심을 솔직히 그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격투기 선수고 엄청난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타이틀전을 해서 거기서 뭔가 자기가 준비한 싸움을 펼치지 못하고 패배를 했어. 낙담할 수 있지. 낙담했을 때 자기의 정말 그 진심 어린 그런 감정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 가지고 뭔가 파이터답지 않았다, 뭔가 뭐 찬물을 끼얹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. 왜냐면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할 수 있지, 충분히 할 수 있지. 뭐 은퇴까지 생각을 하면서 했던 그런
말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지. 그런 느낌이었고 하니까 충분히 저는 뭐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좀 아쉽긴 아쉽고 또 우리 또 이제 정찬성 선수가 은퇴를 하던 아니면은 또 뭐 후진 양성이라던가 이런 뭐 방송 활동이라던가 뭐 제2의 삶을 뭐 살아가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뭐 어찌 됐건 간에 저는 그냥 팬으로서 응원을 할 생각이고 진짜 그쵸. 그렇습니다. 너무 이게 격투기 우리나라 이제 격투기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조금 더 이런 이 MMA 우리나라 MMA가 사실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진 않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대표가 돼서 조금 뭐 굳이 뭐 선수로서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뭐 진짜 후진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좀비 트릭 같은 재밌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또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계속 저희 앞에서 모습을 좀 드러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팬의 입장에서 그죠? 그렇죠. 그리고 또 뭐 선수로 또 갑자기 복귀 맞아. 선수 계속 한다 하고 맞아. 갑자기 또 막 한 두세 명 또 뚝갑해고 또 타이틀전 할 수도 모르는 일이잖아요. 맞아요, 사실 맞아요. 모르는 일이니까 이게 어정쩡한 애들은 다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, 어쨌든. 또 우리 너무 좀 심무리하지 말고 또 아직 은퇴하신 거 아니니까 그래 그럽시다. 심무리하지 말고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시죠.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. 오늘 정찬성 선수 대 볼카nov스키 선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덜럭. 그런 거